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0.66%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0.3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숨고르기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800억의 매도입니다. 매도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관들은 159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력지 조정을 받았으나 양봉의 조정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폭은 작은 모습이죠. 외국인들은 11억 매도, 기관들은 2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수량 기준으로서는 40만 주가 넘는 매도였고요. 기관들은 8만 주대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하루 다른 모습인데요. 최근 전반적으로 볼륨이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주가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요. 단기 매매가 상당히 들어오는 모습이죠. 특히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35만 주가 되는 모습이죠. 단기적인 매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편 기관들은 어저께에 비해서 매수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매수로 전환됐고 투신연기금의 매수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사모펀드는 오늘 매도로 나서는 모습이죠. 따라서 최근 시장과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주가도 등락이 심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저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가 14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와 더불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14개 보고서들의 공통점은요. 진펜트라죠. 진펜트라의 하반기 기대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요. 조심스러운 입장, 소극적인 입장을 정권사들이 대부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4개 보고서 가운데서 4개의 보고서는 목표 가격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14개 보고서 가운데서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와 또한 반대로 가장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보고서 이 두 개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IM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IM증권은요. 하이투자증권이 이름을 바꾼 것이죠. 제목은 2분기 실적은 하반기의 에피타이저다. 2분기에는 에피타이저를 먹었고 하반기부터는 본 코스를 먹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26만원이죠. 상향을 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목을 했습니다. 매출 원가율 개선과 신제품인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매출 증가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봤는데요. 매출 원가율 개선에 대해서는요. 이번 2분기에 CMO 쪽에 위탁 생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생각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죠.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선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 이전에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재고들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CMO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원가율 개선이 조금밖에 2분기에는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자체 생산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요. 매출 원가의 하락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 이야기는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는 커지고 또한 영업이익률도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진펜트라에 대해서는요. 3대 PBM 처방집의 등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의 전망치보다 진펜트라의 올해 전체 매출액을 약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407억으로 진펜트라의 올해 매출을 봤다가 2,512억 정도로 소폭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대감은 크기 때문에요. 목표 주가는 26만원으로 상향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액 3조 8천억이니까 회사 측의 가이던스보다 높은 수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7,099억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특히 3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보시면요. 매출액에 대해서 1조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오늘 나온 14개 보고서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2,848억으로 높게 잡았고요. 영업이익률을
27.8%죠.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을 포함해서 영업이익률 등 이익 쪽에서 이제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의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9,189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355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IM증권에서는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렇다고 나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상대로 가고 있음, 목표 주가는 25만원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후발주자로 출시된 유플라이마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진펜트라의 매출 비중 상승으로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번에 8월 초에 두 군데 PBM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처방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러한 물량을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9월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진펜트라는 예상되는 원가율이 20%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원가율은 당연히 하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병셀트리온의 펀더멘탈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분기별 매출액은 계속적인 증가가 전망이 되는데 문제점이 바로 1분기, 2분기의 영업이익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화로 가면서, 또한 진펜트라 뿐만이 아니라 그 외 앞으로 신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은 더욱더 좋아진다. 신제품들이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미국 시장에서 유통망 구축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전망 수치를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한 예상치는요, 매출액을 8,950억으로 전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990억으로 전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컨센서스보다도 낮고, 또한 앞에서 봤던 IM증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예상 수치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아직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가총액 40조 원을 넘는 시점, 이런 시점에 과거에 쭉 보더라도요,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017년, 18년 요 시점에서는요, 셀트리온의 거래소 이전 부분이었죠. 그리고 제품별로 봤을 때는 트룩시마, 그리고 허즈마의 유럽 승인이 나왔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요 시점에서는 코로나 시절이었잖아요.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2019년 11월 달에 램시마이저시가 유럽에서 판매가 허가가 났다는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중요한 모멘텀은 무엇보다도 진펜트라의 미국 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에 대한 전망치들이 조금 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인 처방 수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처방 수량 자체가 셀트리온의 매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거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증권사들의 보고서 원래가 수치를 제시할 때는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고서들의 컨센서스는 집계가 돼 가지고 내일 공개가 되니까요,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편 어저께 발표된 셀트리온의 실적 자료에서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차이는 연결 기준이 더 숫자가 컸는데 이번에는 별도 기준이 더 숫자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 자료들 가운데서 교보정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요. Q&A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별도와 연결해서 영업이익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됐는데요. 정답은요. 셀트리온에서 해외 자회사 쪽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제외되는 것이다. 별도 기준 매출은 인식을 했고 자회사가 재고로 인식할 경우 연결 회계로는 제외된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셀트리온은 해외 자회사로 공급하는 물량들을 매출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회사는 그 물량들을 매출액으로 잡지 않고 재고로 잡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별도로 했을 때 셀트리온은 매출로 잡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인데 해외 자회사는 매출로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로 해버리면 해외 자회사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어지는 것이고 별도 쪽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회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이번 주까지는 등락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합병 설문 마감 이후에 빠르면 13일 화요일 날 바로 회사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처방 수량들이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치들도 달라지겠죠. 아직까지는 시장에선 진펜트라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망이지만 실망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주가 움직임 역시 여기서는 손바뀜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시장 상황도 아직까지는 불안합니다. 8월달만 본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 몸통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을 두면서 힘들지만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